안녕하세요. 류국반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의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관세가 47배 증가한 것과 관련된 뉴스와 그에 대한 국민 댓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부담한 관세는 총 33억 달러이며 이는 하나로 약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 이어 세계에서 6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관세가 무려 47.1배나 증가했고 또한 관세 부담 증가 속도 면에선 세계 1위였습니다. 한국은 올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출액이 47배 증가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이 47배 증가했다니 참 대단한 이재명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관세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을 생각은 전혀 없고 이리저리 미국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이 부담한 대미 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로 중국에 250억 3천만 달러, 멕시코에 55억 2천만 달러, 일본에 47억 8천만 달러, 독일에 35억 7천만 달러, 베트남에 33억 4천만 달러에 이어 전세계 6위였습니다. 관세 부과 순위만 따져도 무려 6위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은 현재 관세 유예 행정명령으로 관세율이 10%이고 멕시코 25%, 일본 자동차 관세 15%, 독일 15%, 베트남 20%인데 한국은 멕시코와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4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7천만 달러였습니다만 올해 2분기에는 무려 47.1배 증가한 33억 달러인 것입니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단연 1위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19.5배, 멕시코의 17.8배, 일본의 8.2배, 독일의 6.3배, 대만의 4.8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부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대미 관세 증가액 141억 8천만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컸지만 대미 관세 증가율 2.2배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1위도 아니고 대미 수출 관세 증가율 1위라니. 지금의 이상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하자 자신들이 협상해야 한다며 한덕수 전 총리를 뜯어말린 이재명 및 그 일당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추후 이재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를 확인해보면 한국은 10%로 중국의 39.5%, 일본의 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단연 3위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100만 달러짜리 물건을 팔면 평균적으로 10만 달러가 관세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상인은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액이 328억 6천만 달러로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 대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효 관세율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미 수출국 중 1위입니다. 또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올 2분기의 수치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확인해보면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2분기 가장 많은 관세를 부과받은 품목은 자동차 및 차 부품이고 부과된 관세액은 19억 달러였고 2분기 대미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부터 완성차,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 부품에 이어 기계류에 3억 1천만 달러, 전기전자에 3억 1천만 달러, 철강에 2억 9천만 달러, 알루미늄에 9천만 달러 순으로 대미 관세 부과액이 높았습니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은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관세 역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3월에 관세율이 25%였지만 6월부터는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로만 듣는 것보다 수치를 보면서 뉴스를 분석하면
현재 이재명이 방치한 미국 관세 협상 지연의 여파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2분기 대미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는데 이를 금액으로 보면 18억 9,750만 달러이고 월 평균 6억 325만 달러입니다. 대한상인은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의 약품 등 관세 미발표 품목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및 입법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재명은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사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한미 관세 합의는 타결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 누구도 문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발표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단지 한국의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는 발표만 있었을 뿐이지요. 지금부터 이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말하네요. 한미 FTA는 잘한 협상이었다고. 권력자의 자존심이 나라를 망친다. 줄 건 주고 받을 것 잘 챙기면 되는 것을. 그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하고 해결은 봉급 반납 등 노조가 해야겠네. 트럼프가 와 그러는지 알아야지. 이대똥 김국물 정대뽕. 어디 잎은 구식이 있어야지. 아이 좋아 민주당 이재명 독재 총통 전과자 내각덕이야. 어디까지 가나보자 50% 좋지. 중임제 헌법 개정 운운하는 즉시 대정부 전 국민들이 투쟁 간다. 새새거리다가 대미 수출이 이렇게 된 것인데 미국만 탓할 일인가? 이런 관세 어떤 작자 때문인가? 자작자를 뽑은 자들이나 망해야지 왜 내가 망해야 되는가?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쫄딱 망하겠네. 여기까지 국민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와 국민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서 든 생각은 뉴스에 나온 대미 관세 수치에 포함된 이재명의 집권 영향은 단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이와 같은 뉴스를 또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3분기, 올 4분기, 또 내년으로 가면서 대미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는 반미 선동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상황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세력들이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자 분들에게 이슈 뉴스 및 국민 댓글 반응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국민 댓글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뉴국반 드림.